예,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요. 그 유기화학의 내용을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그동안은 그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그 유튜브에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패드로 강의를 올립니다.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더 깨끗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유기화학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영상 같은 거를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별도로 또 촬영을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편입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 강의로서 두 번째를 갖다 이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은 유교환물의 분류에 관한 얘기고요. 자, 페이지로서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유교환물의 분류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내용을 갖다 암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외운다 이게 아니라 뭐 유교환물은 사슬형, 고리형이 있습니다. 뭐 포화, 불포화, 포화, 불포화 뭐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건 좀 알아둡시다. 자, 사슬형 포화탄화수소를 포화란 말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아닙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불포화란 말은 요거는 이중결합이나 혹은 삼중결합입니다라는 소리고요. 삼중결합. 자, 포화탄화수소란 말은 전부 다 단일결합이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화란 말은 단일결합이다. 불포화란 말은 단일 탄소가 이중이나 삼중결합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기 고리형 포화탄화수소에 요거는 탄소가 단일결합일까요? 이중결합일까요? 삼중결합일까요? 자, 포화란 말은 뭐라고요? 예, 단일결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탄소가 단일결합일 때를 포화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자, 먼저 포화탄화수소 보겠습니다. 일반식을 외워야 합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CnHen 플러스 E.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E. 이름은 알케인. 자,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서요. 발음을 알칸이라고 할게요. 뭐 이걸 이제 학교에서 유기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알케인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발음을 갖다가 뭐 발음 기호가 시험에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 발음할 때 알칸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식 외워줍니다. CnHen 플러스 E. 암기가 되셨습니까? 자, 불포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했습니다. 자, 포화탄소 알칸은 탄소가 전부 다 단일결합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CnHen 플러스 E 알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체적인 화합물 한번 볼까요? C2H6 하면은 CnHen 플러스 E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는 포화탄화수소구나. 그리고 얘는 알칸이구나. 얘는 탄소들이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능하겠죠. 자, 불포화탄화수소는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켄이라고 일반식. 이걸 이제 교수님들은 알킨이라고 발음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알켄이라고 할게요.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EN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탄소가 이중결합입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알켄은 일반식은 CnHen이며 탄소가 이중결합이다. 자, 또 한 가지는 알킨이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알카인이라고 읽으세요. 근데 저는 알킨이라고 읽을게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저는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반식은 CnHen-2입니다. 자, 수소가 두 개가 줄지요. 또 수소가 두 개가 줄지요. 자, 요건 탄소가 삼중결합인 화합물을 말합니다. 자, 잘 기억해 줄까요? 요거는 잘 기억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유기화합물은 사슬형, 고리형 뭐 이런 것보다는 사슬형엔 포화탄화수소는 단일결합이다. 일반식으로는 CnHen 플러스 E다. 그리고 얘는 알칸이라고 읽는구나. 탄소가 단일결합을 말하는구나. 됐죠? 불포화탄화수소는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을 갖고 있는 것을 불포화탄화수소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일반식으로서는 알켄은 CnHen이고 알키는 CnHen-2다. 수소 개수가 두 개씩 줄어간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리형은 포화탄화수소니까 포화란 말은 뭐다? 단일결합이다.
그리고 일반식을 갑니다. 일반식은 CnHEn이며 사이클로알칸이다. 사이클로란 말은 고리예요 라는 소리고요. 사이클로알칸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포화탄화수소 알칸은 CnHen 플러스 E, 알케는 CnHen, 알키는 CnHen-E, 사이클로알칸도 CnHen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얘와 얘는 일반식이 같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얘는 알케는 탄소가 이중결합이고요. 얘는 탄소들이 고리를 구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건 육각형 고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삼각형 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와 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식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요거 빨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슬형 포화탄화수소 알칸 CnHen 플러스 E,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이다. 사슬형 불포화탄화수소, 불포화란 말은 이중이나 삼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식은 CnHen인 알켄, 탄소 이중 결합인 화합물과 CnHen-2인 알키인, 탄소가 삼중 결합인 화합물이 있다. 고리형 포화탄화수소는 사이클로알칸이라고 부르고 일반식은 CnHen이며 얘와 얘는 일반식이 똑같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고리형 불포화 중에 반영적 화합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7페이지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내용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성질체와 이성질 현상이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우리는 요걸 갖다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탄소는 4개가 붙어 있다. 요거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탄소는 주변에 4개가 붙어 있어요 라는 거야. 그러면 자, 탄소가 하나짜리면은 간단한 화합물은 수소가 하나, 2개, 3개, 4개가 붙어요 라는 이런 화합물이 존재할 거라고요. 탄소 주변에 항상 결합이 4개가 있는 거다 기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화합물을 메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직은 이름은 모를지라도 최소한 탄소 주변에 4개의 수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탄소가 2개짜리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탄소가 2개짜리인데 이 탄소에는 탄소가 몇 개가 붙는다? 4개가 붙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탄소엔 수소가 하나, 요 탄소 수소가 하나, 요 탄소엔 수소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러면 탄소가 몇 개가 붙었습니까 하면은 결합이 하나, 결합이 둘, 결합이 세, 결합이 4개가 붙었구나라니까 탄소 주변에 4개가 붙었구나 요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요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미 결합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4개가 붙는다니까. 그러면은 결합이 하나가 있으니까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셋입니다. 라고선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에탄이라고 부르고요. 아직은 명명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명명은 말고 지금은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탄소가 3개짜리면 C에 C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식 가볼까요? C3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H8 이렇게 되겠습니까? C3H8 왜 그러죠? 얘는 포화탄화수소니까 CnH2n 플러스 2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탄소가 단일 결합이며 C3H8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는 포화탄화수소구나. 우리는 얘를 알칸이라고 부르는구나. 구체적인 명명으로는 프로판이라고 부르는데 명명은 아직은 몰라도 괜찮고요. 최소한 C3H8 일반식은 CnH2n 플러스 2 탄소가 3개짜리인 이런 화합물의 구조를 그려나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붙어 있어야 합니까? 이미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3개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탄소엔 수소가 몇 개 붙으면 되겠습니까? 이 탄소엔 수소가 이미 하나와 2개의 결합이 이미 있으니까 이 탄소엔 수소 하나, 수소 2개가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탄소엔 수소가 몇 개 붙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이미 결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합이 있으니까 요 탄소에 붙는 수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셋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탄소는 수소가 3개가 붙어 있구나. 1개, 2개, 3개가 붙어 있구나. 이 탄소엔 수소가 2개가 붙었구나. 요 탄소엔 2개가 붙었구나. 요 탄소엔 수소가 하나, 둘, 3개가 붙었구나. 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개념을 잡을 수 있으시겠는지요? 예, 요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탄소가 3개짜리인 C3H8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탄소가 10개짜리면 C10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H22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탄소가 10개짜리면 탄소 이렇게 쓰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탄소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러한 구조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1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간단하게 구조를 그립시다. 자, 요거 화면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탄소가 4개짜리다. C4. 그러면 H 알칸을 갖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C4H10 되겠어요? C4H10 그러면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2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갖다 그리고자 할 때 언제 탄소를 갖다가 C 이러고 있겠냐? 이러고 있으면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이 탄소에 수소 3개 있으니까 하나, 둘, 3개 있고요. 이 탄소에 수소 2개예요. 이거 2개예요. 여기도 2개예요. 여기도 2개입니다. 여기는 3개의 수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립시다. 탄소의 골격만 결정나면 수소의 개수는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의 골격만 갖고 표시하자고요. 그걸 갖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탄소, 요것도 탄소, 요것도 탄소, 요것도 탄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탄소니까 요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어요 하면은 자동으로 3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죠? 탄소는 항상 주변에 4개가 붙어 있다. 이게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탄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엔 수소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라고 확인되겠죠. 이것도 탄소입니다. 이것도 수소가 2개가 있어요 라고 확인될 것이고요. 이것도 탄소니까 수소는 3개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되고,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을 그려낸 거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요거까지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연습이 되겠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제가 C5H12라고 드릴 테니까 요거 갖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깨끗하게 또 지우고요. 본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성질체와 이성질 현상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성질체 이거는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이성질체는 뭐 구조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 그 중에서도 뭐 다이아스토리어, 이난슈어, 그다음에 기하 이성질체 등등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지금은 저는 구조 이성질체만 설명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이성질체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구조 이성질체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성질체가 기본적으로 뭐냐라는 겁니다. 이성질체는 영어로는 아이소머라 부르고요. 아이소머 이성질체는 자, 기본 전제 조건은 분자식은 같다. 분자식은 똑같아야 됩니다. 분자식이란 것은 뭐 C3H8 하는 이러한 분자식을 말합니다.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 내지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성질체라 부릅니다. 자,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이성질체란 것은요, 영어로는 아이소머라 부르는구나. 그리고 구조 이성질체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은 구조가 아예 다른 겁니다. 구조가 아예 다른 것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성질체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갑시다. 이성질체의 기본적인 정의는 분자식은 같으나 뭐가 같으나 분자식은 같으나 뭐가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혹은 성질도 다릅니다. 성질도 다르다. 예를 들면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성질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구나. 일단 이성질체에 대한 정의 되셨습니까? 자,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성질체에 관한 얘기 갑니다. 이성질체는 자 갑니다. 영어로는 뭐라 부른다? 아이소모다. 뭐가 같다? 분자식이 같다. 뭐가 다르다? 구조나 성질이 다르다. 구조가 아예 다른 것을 뭐라 부른다? 여러 가지 이성질체 중에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되셨죠? 그러면 이성질체 중에서 제가 이제 구조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이거 패드로 쓰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말이죠. 그걸 갖다 그냥 카메라를 놓고서 그냥 위에서 찍는데 그러다가 발로다가 툭 건드리면 훅 쓰러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건 너무 편하고 좋군요. 역시 이 사람은 말이죠. 문명의 그 이기를 맛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화질도 잘 보이고 좋죠. 예,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하는데요. 제가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이거 유기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최대한대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의대, 치대, 약대 합격하셔서요. 나중에 상담 내지는 뭐 어떤 조언 내지는 뭐 어떤 이런 거 해주실 때 자기의 그 가지고 노하우 같은 것을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갑시다. 너무 세상이 아무리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이 만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따뜻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자기가 뭐 정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긴 하나 너무 그게 과도하게 지불하는 금액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후배들도 도와주는 그러한 선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거든 일단 이걸 알아서 붙어야 됩니다. 예, 붙은 다음에 도와주는 거지 이거 떨어진 다음에 도와준다 이건 웃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도와주는 그러한 선배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선생으로서 여러분들 공부에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진도 나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구조를 그립니다. C4H10 딱 줬어요. 그러면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2구나. 그럼 딱 보는 순간 알칸이구나 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C4H10에 해당되는 분자식의 구조를 그려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딱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식이 뭐다? CnHen 플러스 2구나. 얘는 알칸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탄소 개수가 4개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힌트가 딱 얻어지네요. 알칸이니까 탄소가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 그래, 없다. 이중결합 없다. 또 뭐가 없다? 삼중결합 없다. 삼중결합 없다. 왜 없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일반식이 CnHen 플러스 2가 되지 못해요. CnHen이거든요. 삼중결합은 CnHen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C4H10 일반식 CnHen 플러스 2를 보는 순간에 알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얘는 이중결합 없다, 삼중결합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그래, 고리도 없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일반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탁 하고 떠올라 줘야 된다는 거죠. 보는 순간에 이중결합 없다, 삼중결합 없다, 고리 없다, 알칸이구나. 탄소들이 전부 다 탄소들이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가 그려지잖아요. 자,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짜리인 요거 탄소라니까요. 이탄수의 수소 몇 개? 3개. 이탄수의 수소 2개. 이탄수의 수소 2개. 이탄수의 수소 3개. 이렇게 구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이런 놈이 C4H10의 분자식을 갖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탄소, 요거 탄소, 요거 탄소, 요거 탄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화합물도 요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습니까? 하면은 3개요. 요 탄소에 수소 몇 개? 3개요. 요 탄소에 수소 3개요. 요 탄소의 수소는 이미 결합이 하나, 둘, 3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개만이 수소구나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을 자, 조금 더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요 화합물을요. 제가 다시 구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C에 요 탄소엔 수소가 3개니까 CH3예요. 요 탄소엔 수소가 3개니까 CH3입니다. 요 탄소엔 수소가 3개니까 CH3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 탄소엔 수소가 하나만 붙어 있네요.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바로 이게 같은 구조다라고선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 보세요. 자, C4H10의 일반식을 갖고 있는 화합물을 보시죠. 그러면 이 화합물을 가만히 봅시다. 얘도 분명히 C4H10이죠. 얘도 분명히 C4H10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얘도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전부 다 단일 결합이죠. 그럼 볼 것도 없이 C4H10이죠. 왜? 일반식은 CnH2n 플러스 2를 가질 테니까요. 보는 순간에 이중결합 없다, 삼중결합 없다, 골이 없다. 그리고 탄소의 개수는 몇 개짜리다? 4개짜리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C4H10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죠. 두 화합물은 도대체 뭐냐? 얘와 얘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자, 한번 보세요. 기본적인 정의가 뭐다? 분자식은 같으나. 자, 분자식은 얘도 뭐다? C4H10이다. 자, 얘도 가다 C4H10이다. 둘 다 분자식은 C4H10입니다. 근데 생긴 게 다르죠? 구조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름도 아예 달라요. 요건 부탄이라고 부르고 요건 투메틸프로판이라고 부릅니다. 명명은 아직은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분자식은 똑같다라는 걸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생긴 모양이 다르구나라는 것도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구조 이성질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 그러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라고 말한다? 얘네 둘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이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 선생님 구조 그림 같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얘하고 얘는 뭐예요? 그냥 뒤집은 겁니다. 그죠? 얘네 두 개는 같은 구조 그림이지 이건 서로 간에 구조 이성질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얘를 갖다 뒤집게 되면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니까 이거는 같은 구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C4H10의 구조 이성질체는 몇 개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5H12 일반식 갑니다. CnHn 플러스 딱 보는 순간 똑같네요. 이중결합 있다 없다? 없다. 왜? CnHn 플러스 2니까. 삼중결합 없다. 골이 없다. 그래? 단일 결합이구나. 탄소 개수는 5개짜리구나. 끝. 구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길쭉한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 탄소의 수소 몇 개입니까? 3개. 요 탄소의 수소는 2개. 요 탄소의 수소는 2개. 요 탄소의 수소는 2개. 요 탄소의 수소 개수는 3개 하고 결정 났죠. 그러니까 제일 길쭉한 거 얘가 바로 C5H12일 것입니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거. 하나, 둘, 셋, 4개 곁다 리가 붙어있는 화합물도 탄소의 개수는 5개며 자, 탄소 개수는 5개며 수소 개수는 12개가 될 테니까 C5H12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데 얘와 얘는 뭔가 다르게 생겼다. 얘하고 얘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수소 개수 판단해 봅니다. 이 탄소 수소 몇 개? 3개. 이 탄소 수소 2개. 요 탄소의 수소는 3개. 요 탄소의 수소는 하나, 둘, 3개 결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요건 하나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탄소의 수소는 역시 3개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건 보세요.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니까 단일 결합이다. C5H12이죠. 수소 개수 갑니다. 이 탄소의 수소는 CH3 이렇게 쓰면 될까요? 3개니까 이것도 CH3, 이것도 CH3, 이것도 CH3, CH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 탄소에는 수소가 없군요. 왜? 결합이 이미 하나, 둘, 셋, 4개 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C5H12이다 라고 일반식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는 순간에 가능한 구조 이성질체 개수 몇 개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길쭉하게 있는 화합물. 그 다음에 4개가 있고 곁다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거 해서 토탈해서 3개의 구조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구조를 갖다 가끔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려내면요. 하나, 둘, 셋, 4개 곁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건 뒤집으면 되잖아요. 뒤집은 구조는 구조 이성질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구조 그림이다. 라고선 이런 식으로 확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외워볼까요? C4H10 구조 이성질체 몇 개? 2개.
C5H12 구조 이성질체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쭉 탄소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구조 이성질체 개수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가능하시면 자 일단 7페이지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까지 내용을 갖다 잡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앞으로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오니까 공명이다 라고 써있는 것이 있네요. 공명이다. 자, 공명은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수험생이 꽤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원자 배열이 변동이 없다. 요거 중요합니다. 원자 배열엔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전자만 이동하는 구조다 그랬는데 이 전자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파이 전자다 이렇게 적어 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어 놔 주세요. 그러니까 공명은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원자 배열은 변동이 없이 파이 전자만 이동하는 그런 구조들을 공명 구조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공명의 정의가 뭐다? 원자 배열엔 변동이 없이 원자 배열이 바뀌면 공명이 아닌 겁니다. 원자 배열은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파이 전자만 이동하는 구조들을 공명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트로메탄이라고 부르는 분자입니다. 자, 밑에 있는 화물 보세요. 이 탄소엔 수소가 3개가 붙어 있고요.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3개 붙어 있고 질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전자쌍을 찍으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쌍이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나이트로메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 구조 한번 가만 보시죠. 여기 있는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여기가 이중결합 되겠죠. 여기가 이중결합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전자가 밀려 들어오니까 전자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라는 구조를 갖다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명은 약속이 쌍화살표로 이렇게 구조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는 게 공명의 약속이고요. 그러면 구조가 자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삐르르르륵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이중결합 될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 이중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자가 밀려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결합이 밀려 나가요. 이렇게 구조를 갖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 있는 전자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얘는 바깥으로 나가요 라는 구조를 갖다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명은 이렇게 쌍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그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 들어오고 전자가 이렇게 밀려 나갔어요 라는 구조를 갖다가 구조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렇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여기는 원래 4개 있었는데 이렇게 6개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단일결합 바뀌겠죠. 이중결합이었다가 전자가 밀려 나갔으니까 전자가 여긴 4개만 있다가 여기가 6개가 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왼쪽에서는 전자가 몇 개 있었나요 하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단일결합이었어요. 근데 전자가 밀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남죠?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죠. 두 쌍만 남겠죠. 그리고 단일결합이었다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구조를 갖다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명구조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복잡해 보이나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구조 그림을 그리는 거 연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 한 쌍이 밀려 들어오면서 전자 한 쌍이 밀려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단일결합이었대요. 여기는 이중결합이었대요. 자, 공명은 이렇게 쌍화살표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자 배열은 그대로 다 놔두고 이중결합의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이중결합이 여기가 이중으로 바뀌고 요거 단일이었다가 이렇게 넘어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중이었다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바뀐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전자쌍은 여기는 6개가 있었다가 4개가 되고 여기는 4개 있었다가 6개가 됩니다라는 구조를 그려내는 것, 이것을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셨습니까? 구조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공명은
영어로는 레조넌스라고 부르는데 원자 배열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둘은 얘와 얘는 원자 배열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이동한다? 예, 파이 전자다라고 그랬습니다. 파이 전자가 뭔데요? 아직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원자 배열의 변동 없이 파이 전자만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라고 깨우쳐 주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를 비교해 보십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왼쪽 구조는 여기가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은 보통 짧거든요. 단일결합보다 짧다. 요건 여기가 단일결합이에요. 요건 길다 이렇게 되겠죠. 길다. 그럼 오른쪽 구조에서는 여기가 길죠. 단일결합이니까. 여기가 짧죠. 그러면 만약에 나이트로메탄의 실제 구조는 질소산소가 이 위에 게 긴 거야, 이게 짧은 거야, 얘가 긴 거야, 얘가 짧은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명은 얘입니까, 얘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할까요? 둘은 아니 둘 다 아니다. 둘은 가상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깔끔하게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깨끗하게 지우고요. 너무 좋네요. 아, 이건 뭐 아주 그냥 다루기도 이제 편하네요. 며칠 동안 연습을 좀 했거든요. 며칠은 아니고 하루 정도 연습했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한 몇 시간이요. 자, 길이를 보세요. 여기는 짧습니다. 여기는 깁니다. 여기는 얘가 길고 얘가 짧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소와 산소의 결합은 누가 짧고 누가 길고 누가 짧고 누가 기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가상적인 것이다. 각각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얘들 갖다가 공명혼성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다룹니다. 공명혼성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가상적인 구조이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구조가 누군가요? 바로 밑에 써 있네요. 그죠? 보시면은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요거는 결합차수 같은 걸로 결합차수는 것은 뭐 몇중결합이나 이런 개념이 어렵잖아요. 자, 요건 단일결합이니까 결합차수 1이에요. 요건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차수 2입니다. 요건 결합차수 1입니다. 요건 결합차수 2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결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결합은 깔고 있고 여기가 이중결합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결합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결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질적인 구조는 공명에서 실질적인 구조는 얘와 얘는 가상적인 구조이다. 그러면 결합은 여기가 이중이냐 단일이냐 여기가 단일이냐 이중이냐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단일 결합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자가 퍼져 있다라는 개념 알겠습니까? 전자가 쭈르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인 1.5 결합 차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일단 공명의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유기화학에서의 대원칙은요. 플러스를 띈 놈이든 마이너스를 띈 놈이든 퍼져 있으면 안정해진다라는 것이 유기화학의 대원칙이에요. 뭔가 퍼지면 안정화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다?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퍼져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방금 안정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안정화를 공명 안정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그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공명 구조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만 빨리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한 번만 빨리 보십시다. 8페이지의 공명 구조입니다. 이런 건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공명은 원자별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뭐만 바뀐다? 파이 전자만 이동하는 구조다. 여기서 결합이 전자가 넘어오고 이렇게 밀려나가서 이러한 구조, 여기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전자가 6개, 여기는 4개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뭐다? 가상적인 구조이다. 가상적인 구조이지 실질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구조는 기본으로 단일 결합은 깔고 있고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퍼져 있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합차수는
1.5 결합차수다. 즉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적 결합차수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유기화학의 기본 원칙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퍼지면 안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런 안정화를 우리는 공명 안정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 정리하는 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도 일단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그다음 페이지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VS-EPR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VS-EPR, Bala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발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Bala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자, 최외각, 껍질, 최외각, Shell이니까 껍질이죠. 껍질. 일렉트론은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페어니까 쌍이죠. 그 다음에 리펄션이니까 반발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최외각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VS-EPR 되셨죠? VS-EPR은 최외각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최외각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근데요, 이런 건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화학 결합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요 밑에 있는 뭐 베릴륨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베릴륨에 수소와 수소가 붙어 있다. 요 결합이죠. 요 결합은 전자 두 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전자들 아니야, 전자들. 전자. 결합은 전자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서로 간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 멀어지려고 한다.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자쌍들은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이게 기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BH2라고 부르는 이런 분자는 수소 두 개가 서로 간에 멀리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베릴륨에 수소가 이렇게 있고 전자쌍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이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뭐니? 이 전자와 전자가 서로 간에 반발할 테니까요. 반발하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선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VS-EPR 이론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 VS-EPR 이론으로서 뭐뭐뭐 알아내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제 보세요. 전자쌍들은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자, 각도, 그 다음에 극성, 비극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VS-EPR에서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각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극성과 비극성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갖다 VS-EPR에서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자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각도를 몇 도인지 각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 분자는 극성 분자일까요? 비극성 분자일까요? 라는 그런 개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베릴륨에 수소 두 개가 있는 BH2나 베릴륨에 Cl 두 개가 있는 BCl2 같은 화합물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베릴륨이 있으면 수소 두 개가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라. 왜? 요 결합은 전자 두 개고 결합은 전자 두 개고 얘와 얘는 반발하기 때문에 가장 멀어져라. 그러면 자, 분자 모양을 갖다 갑니다. 자, 수소 가운데 베릴륨 기준점으로 몇 개가 붙었습니까? 수소가 한 개, 두 개가 붙었죠. BCl2도 똑같을 겁니다. 베릴륨이 가운데 있으면은 Cl 두 개는 멀어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베릴륨 입장에서는 몇 개가 붙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Cl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수소가 두 개가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분자 모양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직선형 분자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BH2나 BCl2는 분자 모양은 직선형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있는 스트링 넘버 2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거 보세요. 자, 요거를 잠깐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가운데 베릴륨이 있어요.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수소 두 개가 직선으로 붙어 있는 이 화합물은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에요 라는 것은 금방 알았어요. 근데 자, 스트링 넘버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전하구름, 전자구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하구름,
뭐 다른 말로는 뭐 입체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스테릭 넘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하구름, 뭐 전자구름, 입체수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 가운데 베릴륨 보세요. 얘를 기준점으로 수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습니까? 두 덩어리가 붙었나요? 자, 이것도 보세요. 베릴륨을 기준점으로 Cl 하나, Cl 둘. Cl이 두 덩어리가 붙었습니까? 두 개가 붙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릭 넘버가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입체수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그런 개념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베릴륨 주변에 두 덩어리가 붙었어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거 갖다 우리는 스테릭 넘버 2, 입체수 2, 전하구름 2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BH2나 BCl2 같은 화합물은 분자 모양은 직선형입니다. 라면서 모양을 알려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테릭 넘버 2다라는 것은 지금 두 덩어리가 붙었어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까? 자, 각도 볼까요? 말할 것 도시 180도죠. 말할 것 도시 얘는 180도죠. 각도 알 수 있죠. 각도 알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잠시 후에 혼성 오비탈은 요건 나중에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잠시 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극성 비극성을 봅니다. 극성 비극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 방금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판단해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Cl과 Cl이 단일 결합이다. Cl2다라고 부르는 분자입니다. Cl2다. 그럼 뭐라 그랬느냐? 얘는 3.0의 강도로 전자쌍을 당기고 전기음성도 얘도 3.0의 강도로 전자를 당기니까 전자가 골고루 퍼진다 그랬어요. 골고루 퍼지니까 이런 놈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자를 비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비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이거 말 기억납니까? 자, 근데요. 이거에 반해서 HF라고 부르는 분자는 HF로 부르는 분자는 얘는 전기음수도 2.1, 얘는 전기음수도 4.0으로서 전자가 얘가 더 많이 F가 더 많이 땡기기 때문에 전자 발견 확률은 여기선 크고 여기선 작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되죠.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라고 판단되는 거 이런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말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원자 분자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건 뭐야? 이건 똑같으니까 전자가 골고루 퍼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비극성 분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극성 분자, 이건 비극성 분자. 이원자 분자는 얘와 얘가 같으니까 비극성, 얘와 얘가 다르니까 극성이에요, 그냥. 그죠? 다르니까 전자를 땡기는 능력이 다르고 전자가 퍼지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Cl과 Cl은 얘와 얘는 똑같은 화학종이니까 땡기고 땡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얘는 전자가 골고루 퍼진다. 그러니까 비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의 극성 비극성 문제는 보는 순간 바로 따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F2 극성이야 비극성이야? 뭘 말할 게 있어요. F하고 F가 결합이 있는 거잖아요. 전자가 골고루 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비극성 분자가 되겠죠. 자, Br2 뭘 말할 게 있습니까? Br과 Br이 똑같은 거니까 Br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자가 골고루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너무 웃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HBr 그랬습니다. HBr은 분자가 극성 분자인가요? 비극성 분자인가요? 볼 것도 없습니다. H와 Br은 다른 놈 아니겠습니까? 전자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한쪽은 적게 한쪽은 많이 퍼지니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판단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시력 측정 문제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원자 분자일 때는 극성 비극성 따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자 보세요. BH2 같은 화합물 보십시다. 밑에 있는 그림. 자, 얘를 기준점으로 수소가 양쪽 끝에 직선형으로 분자가 있고 각도는 180도입니다. 라는 것은 방금 이해하셨어요. 자, 이 화합물만 해도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3원자 분자 이상 됐죠. 하나, 둘,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합물일 때는 극성 비극성을 어떻게 따지느냐 이제 봅니다. 이제 보세요. 따지는 방법은 자, 전기음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소 얼마? 2.1, 베릴륨 1.5, 수소 2.1.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베릴륨과 수소의 결합만 갖고 따집니다. 누가 전기보다 커요? 수소가 큽니다. 전자를 수소가 땡깁니다. 자, 요 베릴륨과 요쪽 수소 갖고 따져보십니다. 누가 전기보다 커요? 얘가 큽니다. 수소가 커요. 그러니까 전자를 수소가 땡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상황은 가운데 베릴륨을 놓고 양쪽에서 수소가 땡기는 겁니다. 가운데 베릴륨을 놓고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직선형 방향의 180도 각도에 있는 수소 두 개가 전자를 당기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 갖다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 합 어떤 친구죠? 문과 학생들로서 전혀 벡터의 개념이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건 뭐 수학책 잠깐 보거나 내지는 뭐 그냥 감각으로 다 알죠. 만약에 이 정도를 모른다 그러면 글쎄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 저는 유기화학 강의하는 사람이지 수학적인 개념을 갖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벡터 합 이 정도는 안다고 믿겠습니다. 자, 얘기해요.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전자를 땡기는 힘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땡겨요. 그러면 이런 것 갖다 우리는 벡터 합이 상쇄가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벡터 합이 상쇄가 된다. 벡터 합이 상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상쇄가 되었나요? 이런 분자를 갖다 우리는 비극성 분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벡터 합을 상쇄시키는 분자는 비극성 분자입니다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쌍극자 모멘트 미우가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표현 씁니다. 쌍극자 모멘트 이 값이 0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BH2나 BCl2는 직선형입니다. 이해되셨죠? 직선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스트링 넘버 2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SP는 자 비극성 분자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0이에요.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결합은 당연히 무슨 결합일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요 결합은 당연히 요 결합들은 당연히 수소가 전자를 땡기고 베릴륨은 전자를 빼앗기는 꼴이니까 극성이겠죠. 요 결합만 보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비극성 분자다. 이 말도 깔끔하게 딱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이론이 뭐다? 멀리 떨어뜨려라. vs EPR 멀리 떨어뜨려라. 그래서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뭐 한다? 모양한다, 각도한다, 극성, 비극성 여부를 한다. 자, 분자 화합물 갑니다. 화합물도 외우세요. BH2, BCl2라는 화합물은 직선형 분자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베릴륨 있고 Cl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각도 이게 봅니다. 180도예요. 각도 이기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엔 두 덩어리가 붙었습니다. 이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얘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베릴륨 주변에 두 덩어리가 붙었어요. 스트링 넘버 2, 전자그룹 2. 요거는 아직 설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엔 얘는 벡터 합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비극성 분자이며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비극성 분자입니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셨고 이것을 다이폴 모멘트 우리말로는 쌍극자 모멘트가 영어로는 다이폴 모멘트 우리말로는 쌍극자 모멘트가 뮤값이 제로인 비극성 분자입니다 라고선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베릴륨 주변에 4개의 전자를 갖는다 축소 옥테트 화합물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붕소 주변에 6개를 갖는 축소 옥테트 화합물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나중에 저기 일반학에서 제가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건 깔끔하게 지우고 또 다음으로 가보시죠. 스트링 넘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조금 밑에 써 있군요. 자, 스트링 넘버는 입체수라고 부르고 단일 2중 3중 결합은 구분하지 않고 비공유 전자성을 고려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탄소에 C가 있고 만약에 3중 결합 N이 이런 놈이 있다 합시다. 요 탄소는 스트링 넘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스트링 넘버 4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스트링 넘버는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넘버 2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일이든 2중이든 3중 결합이든 이런 건 신경 안 쓴다. 다만 비공유 전자쌍은 그건 고려를 해줍니다. 자, 잠시 후에 한번 그러면 요 질서 한번 볼까요? 스트링 넘버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야, 여기 한 덩어리 비공유 전자쌍 한 덩어리
해서 스트링 넘버 요것도 투인 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트링 넘버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은 구분하지 않고 비공유 전자쌍은 고려한다라는 개념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화합물이 있다 치고 봅시다. 포르말데히드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자, 가운데 탄소는 스트링 넘버가 얼마입니까? 하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여기 이중결합은 그냥 한 덩어리 취급. 그러니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산소까지 세 덩어리, 스트링 넘버 3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8페이지까지 끝을 냈고요. 자, 9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넘버 3인 화합물 갑니다. 화합물의 구체적으로 한번 자 외워보자. BH3, BCl3, BF3 무슨 화합물? 가운데 붕소가 있는 화합물이에요. 가운데 붕소가 있는 화합물은 가운데 붕소를 기준점으로 예를 들면 수소가 3개가 붙어있다. 수소가 3개가 붙어있다. 뭐 예를 들면 B가 있으면 CL이 3개가 붙으면 CL 하나, CL 둘, CL 3개가 붙어라. VS2펠은 뭐다? 이게 만약에 F면 여기가 F다. F다. 이것도 F다. 자, VS2펠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다? 멀리 떨어뜨려라. 이 결합과 얘와 얘의 이 공유 전자쌍은 전자인이 멀리 떨어져라. 어떻게 하면 제일 멀리 떨어지느냐 이런 이론이에요. 제일 멀리 떨어지는 방법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처럼 가운데 붕소가 있고 여긴 수소 3개, 여기가 CL이면 CL, F면 F가 멀리 떨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120도 각도로 이렇게 구조를 갖다 우리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평면 삼각형 구조가 뭔지 알겠습니까? 평면의 삼각형 구조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BH3, BCl3, BF3는 평면 삼각형 구조다라는 거 확인이 되겠습니까? 가운데 붕소를 기준점으로 몇 개가 붙었습니까?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셋, CL 하나, F 하나, F 둘, F 셋, CL 3개도 되는 거죠. 스트링 넘버 3 되셨습니까? 3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스트링 넘버 3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될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자, 수소 전기음수도 2.1, 2.1, 2.1, 붕소 2.0입니다. 전기음수 누가 큰가? 수소가 큽니다. 전자 땡깁니다. 여기 땡깁니다. 여기 이렇게 땡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CL이 전기음수가 크니까 CL이 땡깁니다. CL이 땡깁니다. F면 F, CL이면 CL이 땡깁니다. 자, 120도 각도에서 똑같은 힘으로 땡깁니다. 그 얘기는 뭐니? 벡터 합이 뭐라 그랬죠? 벡터 합이 상쇄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쇄된다는 겁니다. 벡터 합이 상쇄되는 분자를 뭐라 부른다? 쌍극자오메트 값이 제로인 비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BF3, BCl3, BH3 같은 놈은 스트링 넘버 3인 평면 삼각형이며 요건 아직 설명을 못했고 벡터 합이 상쇄가 되는 비극성 분자로서 다이폴 모멘트 값은 쌍극적 모멘트 값은 0인 화합물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붕소 주위에 6개의 전자를 가지면서 축소옥테트 화합물 요 말은 잠시 후에 나중에 일반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극성 비극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자, 모양은 뭘까요? 하면 BH3, BCl3, BF3의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입니다. 스트링 넘버는요 3예요. 쌍극적 모멘트 값은 제로인 비극성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밑에 있는 화합물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또 화합물 CH4, CCl4, CF4 같은 겁니다. 탄소 주변에 수소 4개, Cl 4개, F가 4개 붙어있는 화합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멀리 떨어뜨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면 탄소 주변에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 각도 90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평면적인 P 풀입니다. 이건 평면에서 따지는 건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따지는 겁니다. 3차원적 입체 공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라 하는 방법은요.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있는 분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자 모양을 뭐라 그래요? 정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정사면체. 테트라헤드랄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테트라헤드랄 정사면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가운데 탄소를 기준점으로 수소 4개가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입니다라는 거예요. 정사면체 구조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당구공을 놓고요. 당구공을 이렇게 놓고요. 또 다른 당구공을 이렇게 놨습니다. 당구공 3개를 갖다 밑에다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당구공 위에다가 요 홈에다가 당구공 1개를 이렇게 얹어볼게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빈 공간에 위에 당구공 밑에 3개 있는 이 분자 모양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더 헷갈립니까? 분자 모양은 이렇게 정사면체라는 것은 와닿았는데 이걸 보니까 더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자, 정사면체는 바로 탄소 주변의 정사면체다. 요거 분자 모양을 나중에 이런 분자 모양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외웁시다. CH4CCl4CF4는 탄소 주변에 몇 개 붙어 있다? 4개 붙어 있구나. 여기가 CL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4개 붙으니까 스트림 넘버 4 되겠죠. 분자 모양은 뭐다? 정사면체형이다. 그 다음에는 자, 혼성오비탈은 요건 아직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탄소 전기음수도 2.5, 수소 2.1. 누가 전기음수가 크냐 하면 탄소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탄소가 땡겨요. 이렇게 되겠죠. 네 방향에서 똑같은 힘으로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합은 상쇄가 될 것이고 비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해되셨죠? sp3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 내용 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각도도 먼저 좀 외우고 갑시다. 각도를 말씀 안 드렸군요. 자, 중요 각도입니다. 109.5도. 엄청 중요한 각도. 정사면체 각도 몇 도? 109.5도.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PCl5 한번 보시죠. 자, 가운데 P가 있고 Cl 5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라. 가운데 P가 있고 Cl 5개가 제일 멀리 떨어져라. 이런 개념인 겁니다. 가운데 P가 있고 이렇게 평면에 CL이 붙어 있고 위 꼭대기에 CL 하나, 아래 밑에 CL 하나가 붙었다. 이런 분자 모양이라고요. 이렇게 분자 모양을 가져야만 이렇게 가져줘야만 가운데 P를 중심으로 해서 CL 5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요. 왜 가장 멀리 떨어져요? VSEPR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요. 그러면 이런 분자 모양을 우리가 부르길 뭐라고 부르냐? 삼각쌍뿔형 맞죠? 삼각형의 위쪽도 뿔이고 아래쪽도 뿔이다. 그래서 삼각쌍뿔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운데 주변에는 몇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까? 몇 덩어리가 붙었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안 가리고 비공유 전자쌍까지는 포함시켜 줍니다. 그랬어요. 5덩어리니까 스트림 넘버 5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스트림 넘버 5 분자명은 삼각쌍뿔형. 혼성오비탈은 아직은 몰라요. 벡터합갑니다. 벡터합. P하고 Cl 중에 Cl이 전기음수도 크거든요. 자, 평면에 있는 3개가 땡기는 거 서로 간에 상쇄되겠죠.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상쇄되겠죠. 다시 한 번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조금 색깔을 바꿔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면에 있는 거 3개가 서로 간에 상쇄되겠죠.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CL이 땡기는 게 상쇄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얘는 벡터합이 상쇄가 되니까 비극성 분자이며 쌍극점 모멘트는 0이다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PCl5, 스트림 넘버 5, 삼각쌍뿔형이며 혼성오비탈은 sp3d인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극성 분자이고 쌍극점 모멘트는 0인 화물입니다라고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P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나요? 라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P 주변의 전자가 결합이 5개 붙어 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주변에 전자가 10개 있다. 그래서 P 주변에 전자를 10개 갖는다. 이걸 이제 확장 옥텟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역시 또 일반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확장 옥테트, 축소 옥테트 나중에 설명해요. 일반학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10개의 전자가 있나 보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오타가 났네요. 요건 지우십시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오타가 났습니다. 요건 좀 지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로 넘으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자, 요번엔 SF6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S 주변에 F6개가 제일 멀리 떨어져라. 그러면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냐면요. 이 구조가 와닿지 않으면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S가 있고 평면에 4개의 F가 있고 4개의 F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F 있고 아래쪽에 F 있다. 이렇게 있으면 제일 멀리 떨어진 겁니다. F들끼리 결합끼리 이 결합들끼리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분자 모양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구조를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S가 있고 F가 평면에 하나, 둘, 셋, 4개 있고 꼭대기에 F 하나 있고 아래 F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분자 모양을 우리가 부르기를 정팔면체형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S 주변에 몇 덩어리가 붙었습니까? 말하면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스텝 넘버 6 하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홍성 오비탈은 아직은. 그다음에 극성, 비극성 여부 갑니다. 극성, 비극성 여부를 따질 때 F는 전기호수도가 S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F가 땡겨주겠죠. 땡겨 상쇄, 땡겨 상쇄, 땡겨 상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벡터 합이 상쇄가 돼요. 뭐라 부른다? 비극성 분자라 부른다.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는 쌍극적 미터 값은 0인 화합물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5번 요거 이해되셨습니다. 10페이지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죠? P 주위에 12개를 갖는 게 아니라 S 주위에 전자가 12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S 주위에 전자가 12개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역시 확장 옥테트란 말은 나중에 일반 화학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NH3 한번 가보겠습니다. NH3는 자, 질소가 있으면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가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소 3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개니까 이렇게 평면삼각형이에요 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이주기 원소인 질소는 옥테트로를 만족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옥테트로 만족하려면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은 6개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니까 6개밖에 없습니다. 옥테트로를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화합물이 있는 것은 베릴륨과 붕소밖에 없어요. 이주기 원소는 베릴륨과 붕소만이 가능합니다. 이걸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축소 옥테트라 부르는데 질소 같은 놈은 이렇게 축소 옥테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소에는 전자쌍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쓰면서 가볼까요? 자, 우리가 NH3다라고 부르는 화합물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얼핏 생각하면 질소 주변에 수소가 3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3덩어리니까 평면 삼각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 왜 아니냐? 이주기 원소인 질소는 옥테트로를 만족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주변에 몇 개 있느냐 하면 하나, 둘, 세 쌍이 있으니까 6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전자쌍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주변의 질소 주변의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옥테트로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NH3라는 화합물은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전자쌍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느껴보세요. 자, 질소 주변에 수소가 3개 붙었어요. 3개 붙었고 그 다음에 전자쌍 하나가 있습니다. 질소는 스트링 넘버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스트링 넘버가 얼마죠? 예, 수소 3개 전자쌍 하나. 스트링 넘버는 비공유 전자쌍은 포함시켜준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스트링 넘버 4네요. 스트링 넘버 4 기본 모양은 자 바로 나와야 돼요. 정사면체.
앞에서 그러니까 철저히 외워야 됩니다. 스텝 넘버 2 직선형, 스텝 넘버 3 평면 삼각형형, 스텝 넘버 4 정사면체형, 스텝 넘버 5 삼각쌍뿔형, 스텝 넘버 6 정팔면체형 이런 식으로요. 그럼 스텝 넘버 4니까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니까 이런 구조를 요 구조를 그려놨지만 옆에다가 그려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리면 정사면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이렇게 되고 가운데 질소가 있고 꼭지점에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가 있고 이게 정사면체잖아요. 이 모양이 요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모양이 그 다음에 하나는 전자쌍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NH3의 분자 모양이다. 그러니까 스트링 넘버 4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요. 스트링 넘버 4는 자 이렇게 된 건 정사면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자쌍까지 포함시키면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것만 갖고 요 밑에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 요 부분만 갖고 분자 모양을 얘기하면 우리는 삼각 피라미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삼각 피라미드 분자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 모양을 말해 보십시오 하면은 정사면체 얘까지 포함시켜서 정사면체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보통 빼고 얘기하니까 분자 모양 할 때는 그러니까 삼각 피라미드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자 각도 한번 볼까요? 각도는 원래 몇 도죠? 원래 정사면체니까 109.5도여야 합니다. 109.5도가 돼야지만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자 보시지요. 여기는 마이너스 덩어리인 전자쌍입니다. 마이너스 덩어리인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결합전자와 반발력이 거세다는 얘기입니다. 반발력이 거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여기가 반발력이 있으니까 요 각도가 원래 이론적으로 109.5도여야 되는데 이 각도가 오히려 좁아지게 돼서 약 107도 정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106.7도인데요. 약 107도 정도로 갖는다라고 각도가 좁아진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NH3 암모니아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스트링 넘버가 얼마인가요? 예, 비공유 전자쌍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 넘버 4입니다. 분자 모양의 기본은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 그림을 이렇게 그려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뺀 모양을 얘기하게 되면은 삼각 피라미드입니다라는 것도 이해되셨고요. 각도는 몇 도인가요? 하면은 원래 109.5도를 가져야 정상적인 것인데 반발력이 있으므로 107도로 좁아지게 됩니다.까지 깔끔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극성 비극성 여부 갑니다. 극성 비극성 여부 가보시죠. 자, 전자 누가 땡기는가 한번 보세요. 전자 땡기는 거 3.0이고 얘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질소가 땡기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 방향으로 땡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왼쪽 그림에서도 질소가 땡기죠.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 땡기는 걸로 잡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벡터 합이 상쇄가 될까요? 예, 안 되겠죠. 벡터 합이 상쇄가 되지 못하니까 벡터 합이 상쇄가 되지 못한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갖다 뭐라 그래? 벡터 합이 상쇄가 되는 걸 뭐라 그래? 비극성 분자라 그래. 벡터 합이 상쇄가 되지 못하는 걸 0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타네요.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군요.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는 같으면 비극성 분자, 다르면 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3원자 분자 이상이 되면 벡터 합이 상쇄가 되느냐 상쇄가 되지 않느냐로 따져야 된다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는 자 이제 정리해 보시면 암모니아는 스텔 넘버 4고 벡터 합이 상쇄가 되지 못하는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확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분자 모양은 삼각 피라미드 형태다. 각도는 109.5도였다가 107도 정도로 좁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까지 이해가 되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는 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모니아까지 되셨죠? 자, 마지막인 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도 마찬가지로 H2O 해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산소가 있고 수소가 2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죠? 이주기원소인 산소는 옥테트를 만족 못하면 안 돼. 전자가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쌍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변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되니까. 이걸 옥테트 룰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H2O 주변에는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요. 산소 주변에는요.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얘기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산소의 스트링 넘버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산소를 기준점으로 가자. 산소는 수소 두 개가 붙었고 전자쌍이 하나 두 개가 붙었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스트링 넘버 얼마? 4다. 스트링 넘버 4다. 그러면 기본 모양 가보세요. 정사면체다. 그러면 분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한번 그려보면 빨강색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사면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 가운데 산소 있다. 그다음에 수소가 하나 두 개가 붙었다. 그러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분자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뭐다? 나머지 두 개가 바로 전자쌍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쌍이다. 이렇게 분자명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스텝 넘버 4 정사면체에서 자 이제 분자명을 얘기해봐라. 분자명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건 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거만 갖고 얘기하자. 수소, 산소, 수소 요거만 갖고 분자명을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구분형이구나. 구분형 분자 모양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것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얘기해라. 자, 아까 암모니아 어땠어요? 아까 암모니아. 각도가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원래 109.5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반발력이 거세가지고 각도가 좁아져서 107도 정도로 좁아진다라고 방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물은 비공유 전자가 두 쌍이나 있다. 그러면 이 반발력은 엄청 거세겠죠. 아까 거보다 훨씬 더 거셉니다. 이 반발력은 월등 거셀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는 요거와 요거의 각도는 원래 몇 도다? 원래 각도는 109.5도다. 원래 각도는 109.5도인데 반발력이 여기가 많이 거세기 때문에 각도가 왕창 줄어들어서 104.5도. 물 분자의 각도 104.5도 상식입니다. 화학 공부하는 사람의 상식이니까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104.5도까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인 극성 비극성 여부 갑니다. 자, 벡터합을 갑니다. 당연히 산소가 말할 것도 없이 산소가 전기흡수합니다. 수소로부터 전자를 땡깁니다. 비공유성은 비공유 전자쌍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 잡습니다. 그러면 벡터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벡터합이 상쇄가 되지 못해요. 이런 것 갖다 우리는 비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은 제가 10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10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